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선정해서 준비하신 그 업종 최선호주까지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업종인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김진 전문가의 관심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오늘은 또 김진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네요. 네. 상반기에는 부진했었는데 7월부터 방향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라고 할 수 있죠. 리튬가가 올라간다는 것, 이 반등 움직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요, 중국 리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요, 첫 번째 차트에 그 중국 리튬 가격이 지난 6월 초순과 하순경에 6만 위안을 전후로 해서 쌍바닥을 찍고 7만 4천 위안까지 단기간에 20% 이상 급반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급반등한 이유는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이 출혈 경쟁이 심한 산업에 대해서 치우친 이 정책에 대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당국이 리튬 생산 축소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국이 그 중국산 흑연을 이용한 응급제에 대해서 93.5%의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이 2차 전지 관련주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리튬 감산 정책에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4분기까지도 지금 올해 남아있는 시간까지도 이런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요, 앞서 보신 지난 1년 동안의 그 중국 리튬 가격 차트인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그 A, B 지점, 여기가 작년 9월과 10월인데요. 이때 만들어졌던 전저점 쌍바닥 그리고 CG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4월 달인데요. 살짝 반등하려다가 실패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까지 이어지는 이 가격 라인이 약 7만 1천 위안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 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인을 저 얼마 전에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7만 4천 위안까지 추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좀 눌림을 주면서 즉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눌림 지지력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기술적으로 지지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이치에 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차트를 추가로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의 그 리튬 가격 차트입니다. 2022년 60만 위안까지 올라갔다가요. 무려 현재 10분의 1 토막 6만 위안까지 대폭락한 이후에 찐 바닥을 지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요. 7만 1천 위안 이 가격 라인이 향후에 그 지지가 되면서 리튬 가격 추가 상승과 함께 그 2차 전지 섹터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많이 떨어졌었고 어떻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가 저희가 리튬가의 추이를 한번 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일까요? 보니까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소재 관련 업체 쪽에서 주가가 더 많이 반응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최근의 동향이 어떤지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업황으로 움직이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주요 2차 전지 그런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 최근에 그 에코프로 BM까지 이런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요, 모두 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그 세 종목의 차트를 차례대로 좀 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에코프로 BM의 주봉 차트인데요.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이 날짜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2년 동안 지속 하락을 해서요. 무려 마이너스 86%까지 하락한 저점을 만들고요. 거의 10분의 1 토막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 5월 27일입니다. 이 최저점을 찍고 나서 두 달 만에 무려 45% 이상 현재 급반등을 한 그러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부터 단기 급반등에 따른 눌림 조정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추가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예, 날짜까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포스코 홀딩스 차트도 가져와 봤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예,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업황대로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그리고 삼성 SDI까지 모든 2차 전지 업체들의 차트가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5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월부터 이제 지금 7월까지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찐 바닥 신호를 즉 그 바닥권 수급 포착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신호가 발생했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그 지난주 눌림 조정에 이어서요. 이번 주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싸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 요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이제 좀 뜯어볼 텐데요. ESS 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쪽 관련 또 대규모 수주가 있으면서 나와주면서 이제 또 업황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ESS가 전기차 캐즘의 돌파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ESS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재료죠. 예, 최근에 그 AI 데이터 센터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ESS 시장이 그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 바로 ESS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ESS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ESS가요, 2차 전지주의 그 새로운 급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에요. 그 미국의 그 ESS 시장이요. 무려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미국 내 기업들은요. 원재료 조달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액 공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ESS용 그 배터리 셀 공장 건설을 기존에 계획했던 걸 취소하거나 또는 일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네. 여기에다가요. 내년부터 그 중국산 배터리 셀에 최대 82.4%의 고율 관세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로서는 큰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현재 그 캐즘 구간에 빠져 있는 배터리 업계로서는요. 현 시점에서 ESS 시장을 새로운 그 돌파구로 삼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ESS 시장에서의 그 성패 여부가 결국 그 2차 전지 그 주들의 그 제도약을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 ESS 쪽 동향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쯤에서 김영구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간까지도 2차 전지를 관심 업종으로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셨었는데 의견은 크게 변화 없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2차 전지주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2년간 철저히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 출연쇼에도 2차 전지는 확실하게 5월 말에 진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집중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튬 가격도 제가 쌍바닥 저점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반등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반등을 정확히 했습니다. 네. 종목들도 보면 LG엔솔이라든가 포스코 피처엠 같은 추천주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강한 상승 드라이브를 갖다 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을 했던 이 포스코 피처엠이나 LG엔솔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이런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요. 이제는 이런 급등 시점에서 물량을 과연 실어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그 정도의 그 급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아무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아도 액티브 자금들이 여기다가 막 빵빵 매수를 갖다 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럼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건 알지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결국은 싸다라고 입장이 공지돼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2차 전지 쪽에 몰려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에 네. 몰려 있는데 이미 그들이 집중해서 쓸어 담고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까 이런 종목들을 갖다 함께 담아두시는 전략이 앞으로 필요할 거고 2차 전지 시장은 끝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그 위에 캐즘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제2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2차 전지 앞날을 상당히 밝게 또 보고 계십니다. 김진 전문가의 오늘 준비하신 관심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탑픽 2가지 어디일까요? 첫 번째부터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살펴볼 종목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협력 사업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요. 뭐 어떤 계약인지 정리부터 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테슬라에 약 23조에 달하는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삼성과 테슬라의 동맹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 SDI의 그 ESS용 배터리의 테슬라 공급이 중단됐던 부분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함께요, 미국 그 현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내년 물량까지 상당한 물량의 수주를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빠르면 올 4분기부터 바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삼성 SDI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도 있었죠.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도입 사업에서 배터리 물량의 80%를 삼성 SDI가 수주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 해석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사이드한 이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지난주에 주가 약간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난달 말에 공개가 됐는데요.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 입찰에서 전체 8개 사업 중에서 무려 6곳에서 삼성 SDI의 그 배터리가 선정되는 성과를 내면서요. 말 그대로 또 대반전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입찰 막바지까지는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입찰 마감 직전에 이 삼성 SDI가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결정적인 승리 요인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탑픽 중에 첫 번째로 삼성 SDI를 준비하셨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실적 부분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1분기에 대규모 적자였고요. 2분기 역시 실적으로는 좋은 뉴스가 나오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는데 삼성 SDI의 실적 미래는 어떨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삼성 SDI 주가가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형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가장 뒤늦게 반등을 시작을 했고 또한 아직까지도 가장 작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아직까지 바닥에서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3분기까지 실적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북미 ESS 라인이 본격 가동이 되는 4분기부터는요.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그 AMPC 즉 그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의 증가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지역의 그 전기차 보조금이 재개됨으로써 그에 따른 수요 회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앞서 얘기드렸던 그 삼성 테슬라 동맹이라는 기대감이 현실화가 된다면요. 펀더멘탈 측면은 물론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센티멘탈 측면에서도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장점이 그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던 ESS나 이런 요소들이 근거가 되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 전문가께서는 삼성 SDI의 주가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이제 화면이 나갈 텐데 아마 증권가에서 그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를 굉장히 상향해 주고 있는데요. 전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테크니컬 분석, 즉 그 차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 SDI 역시 찐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즉 바닥권에서 수급 부착 신호가 7월 중순에 그 대형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늦은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남아 있다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세 상승의 그 초입기라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매수 전략은요. 먼저 단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조정을 이용해서 19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저기 A라인 표시되어 있는 1차 정고점 24만 원 그리고 B라인 2차 33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의 삼성 SDI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딜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자, 두 번째 탑픽. 이번에는 LNF가 나옵니다. 뭐 어떤 기대하시는 포인트가 있는지 두루 들어보겠습니다만 역시 또 실적 부분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또 많은 투자자분들 보유하신 분들이나 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진의 배경을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네, 가장 큰 부분은요. 우선 이제 전기차 캐즘과 함께 앞서 그 차트를 통해서 보셨듯이요.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요. 리튬에 대한 재고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무려 439억에 달하는 그 대규모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또한 추가적으로 그 환율 하락과 또 판가 레깅 현상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분기에 적자폭 확대 재료가 이런 악재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또 기대되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침체라는 거는 많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이 가운데서도 출하량 증가라던가 이런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 건지 동향 좀 점검해 주시죠. 예, 리튬 가격과 차트에서 본 실무가 마찬가지로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리튬 가격 급반등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오히려 평가 환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그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익 개선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핵심 수요처가 바로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가 그 중국 내 그 신모델인 모델 3 플러스에도 기존의 그 중국 CATL 배터리 대신에 동사가 그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의 그 내년 출하량 추가 확대에 따른 그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그 유럽 전기차 시장의 그 판매 호조세가 재고를 좀 빠르게 소진시키는 그런 영향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는 SK온과 함께 지금 LFP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도 이슈입니다. 지금 보니까 북미 ESS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쪽 LFP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트럼프의 감세 법안 있죠? 그 오빠라고 하죠. 예, 이 감세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은 그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그런 규제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그 반사 이익이 현재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국내 셀 업체들도요, 저조한 그 EV 가동률 극복과 함께 북미 시장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LFP 이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LFP ESS용 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 중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동사는 그 중국 기업 외에 그 최초로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 회사인데요. 내년 3분기면 이 LFP 양극재 양산에 돌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중국 정책의 그 이점을 지금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선제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주가 모처럼 좋은 분위기를 타고 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LNF는 어떤 전략으로 취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 주시죠. 예, 사실 아직은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리튬 가격 급락이라든지 판가 하락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밑도는 그 영업 적자가 2분기에 또 확대가 되면서 어닝 쇼크를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리튬 가격이 지금 급반등에 따른 판가 상승과 반대로 또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탈중국화 이런 부분들의 수혜 등으로 인해서 빠르면 3분기, 그리고 늦어도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아마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차트를 또 보시면요, LNF 역시 이 찐바닥 신호가 지금 나왔어요. 예, 즉 그 바닥권 수급 부착 신호가 5월달에 나왔는데요. 이 삼성 SDI처럼 최근에 후발로 포착됐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긴 하락을 마감하고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는 그 역시나 그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65,000원에서 6만 원 선까지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그 A라인에 걸쳐 있는 그 1차 그 8만 원, 그리고 2차는 그 B라인 정도 9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요,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